새해 들어 상승세를 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주 중반까지는 상승세에 탄력이 붙기도 했지만 이른바 손혜원 의혹이 터진 주 후반 들어서는 지지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일주일 평균은 여전히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지만 손혜원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언론 보도량 등을 고려할 때 여권의 대응에 따라 대통령 지지도 역시 민감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더 여론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함께 황교안 전 총리의 국정농단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YTN의 의뢰로 이번 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그리고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황교안 전 총리 국정농단 책임에 관한 조사 결과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정농단 책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47.4%, 거의 절반에 달했고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정도가 24.5%, 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0.4%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 결과는 예상을 했던 수준인가요? 예,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척도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로 묶어서 보면은 실질적인 책임이 47.4지만 네. 나머지 두 응답,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 20.4%였고 네. 그다음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24.5%였는데 네. 이 두 척도 합치면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는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 보역 구도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설문조사였던 것 같고요. 마치 2012년 대선 때 그때가 보수 진보가 굉장히 크게 1대1 구도로 맞붙었던 네. 구도였는데 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 득표했었고 네. 문재인 후보가 48% 득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인 책임이다라고 응답한 비토층 네. 47%인데 그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 반대층 비토층이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예. 네, 박근혜 정권의 황태자 아닙니까? 황 전 총리가. 그런데 실질적 책임이라는 게 거의 한 47%, 50% 네. 정도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 반성할 때다. 이렇게 좀 국민들은 보는 것 같고요. 책임이 무거운 당사자인데 책임은 좀 지지 않고 수혜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고 보수층 일각에서도 좀 의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어떤 불만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택수 대표 얘기한 대로 진보층이나 중도층 같은 이 층에서는 거부감이 굉장히 팽배한데 예. 보수층 일각에서는 지금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황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 실질 책임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도의적인-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정계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황 전 총리가 그동안에 아직 법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국정농단에 대해서 묵인한 거 아니냐, 네. 적극적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어떤 멘트가 나온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예.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도의적인 책임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도의적인 것은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 임명한 거 아닙니까? 장관이나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관여한 건 없지만 네. 해당 정권에 같이 몸담은 당사자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인식이 꼭 정계 진출에 반대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도의적 책임은 오히려 뭐 책임이 없다라는 인식하고 묶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치 활동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조사를 최근에 리얼미터에서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조금 전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과 좀 비교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예. 말씀을 드리면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한국당에 입당을 했는데 정계 진출에 대해서 지지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예. 반대층이 50%, 지지한다가 37.7%. 아까 소개해드린 결과하고 네. 이 반대층, 비토층이 대략 40% 후반, 50%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책임이 없다, 도의적 책임이만 있다라는 의견이 아까 45%였는데 지지한다는 의견은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네. 38%가량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전당대회 같이 출마하는
한국당의 기존 또 정치인들의 지지층은 일부는 또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비토층은 확실하게 한 48%에서 한 50% 가량이 네. 있는 것이고 지지층은 좀 느슨하지만 37%에서 많게는 한 45%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예, 할 그 수 있습니다. 지지라는 것은 뭐 정치 활동을 해도 된다 이런 지지인 거죠. 네, 좀 관용적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층은 85%가 지지한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한 반면에 응답을 한 반면에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58% 정도만이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당 쪽에 몸을 실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흔쾌하게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앞서 조사한 정계 진출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번에 국정농단 책임에 대한 YTN 의뢰 조사 이 두 조사 결과를 이념 성향에 따라서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서 한번 비교해서 보죠. 네. 먼저 진보층의 물은 결과로는 정계 진출 반대가 71% 그리고 YTN이 의뢰한 조사에서 국정농단 책임이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 중에서는 74%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분들은 정계 진출을 반대한다. 뭐 이렇게 뭐 상식적인 그렇죠. 거죠. 네. 보수층 보겠습니다. 보수층 응답자는 정계 진출에 대해서 71%가 지지했고요. 그리고 국정농단 책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거나 책임이 없다라고 응답한 것이 75% 정도 나왔습니다. 이 역시 비슷하게 확인이 됩니다. 네.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번 그 국정농단 책임에 대한 조사 지역별 특징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지역별로는 그 동서가 이제 확연히 나뉘어지는 네. 결과를 보였는데요. 대전, 충청, 세종까지 이제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한국당을 지지하는 네. 지역별로 봤을 때 네. 일단 대구 경북에서는 도의적 책임 의견이 이제 가장 높아서 네. 지지세가 있었고요. 또 그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책임이 없다라는 의견이 대구 경북만큼 높게 나타나서 네. 그 정치적으로 다시 이제 재개했을 때 지지할 가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책임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경남이 대구, 경북에 비해서 또 많이 높게 훨씬 나타나서 높아요. 네. 네, 여전히 부울경에서는 비토층이 있는데 좀 눈에 띄는 대목이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대구 고검에서도 검사장을 했었고요. 네. 또 창원에서도 부산, 했고요. 또 창원에서 네. 검사장을 했었는데 네. 이제 고향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출신 정치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네. PK에서 검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PK의 지지세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예. 점이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좀 핸디캡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황 전 총리가 지금 차기 전당대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본다면 대구 경북에서는 통하는데 분명히 네. 강점이 있는데 부산 경남에서는 아직은 좀 의구심이 있고요. 특히 중요한 차기 총선에서 중요한 수도권에는 그닥 유리한 카드는 아니다. 예.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지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네. 부산 경남에서는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36%에 그쳤고요. 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0%나 돼서 이번 그 실질적인 책임이 있느냐, 도의적인 책임이 있느냐 등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자, 이 연령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대에서 59.9%로 가장 높게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30대, 40대, 50대 모두 실질적 책임에 더 많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만 도의적 책임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특징을 꼽을 수 있을까요? 관심이 가는 연령대가 이제 20대가 먼저 네. 관심이 가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일부 이탈한 계층 20대 남성들인데 여전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50대가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요. 50대는 세 가지 묶음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라고 하면은 네. 책임 없다라는 의견과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라는 의견이 합치면은 대략 45 대 45 이렇게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황교안 전 총리는 이념 성향별로도 중도층에서 대략 45 대 45 싸움을 하고 있는데 50대도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확실한 지지층은 60대 이상만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예. 네, 이번 이제 중도층만 따로 떼놓고 보면 실질적 책임이 있다는 게 47, 네.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게 32로 15%포인트 정도가 중도층에서 실질적 책임을 좀 더 높게 받습니다. 그 네. 얘기는 예. 뭐냐면 중도층을
확보하는데 확장력 이런 측면에서 황교안 카드로는 총선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또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전망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박 부대표께서는 황교안 카드로는 확장이 힘들다. 네. 당장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네네.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에? 그 이제 그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비토층이 있다라는 거는 또 확실한 또 지지층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보수 야당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지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약간의 이제 이런 도의적인 책임이냐 실적인 책임이냐 등과 관련해서 친박 세력과 예. 조금 틈은 벌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저는 바른미래당 지지층도 아까 뭐 50% 후반 지지를 보내서 좀 약하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보다는 높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지지층도 보역 구도로 1대1 구도로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면 지지하겠다는 의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도 좀 일부 비토층이 있어서 예. 좀 이 확장성은 좀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외연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 첫 번째 이유는 이 박근혜 문제를 빨리 털고 가야 하는데 한국당이 예. 이 문제가 계속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이라든가 태극기 부대 이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황교안 예.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문제 특히 이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가 불거질 텐데 네.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한 전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예.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문제가 굉장히 총선 때까지 오래 갈 거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병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간 인물인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과거에 그 이해찬 총재가 대선 때 병역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거든요. 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20, 30대 남성층을 좀 흔들어야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예. 이 20, 30대 남성층은 병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때문에 황 전 총리 얼굴만 간판만 가지고는 예. 돌파하기 만만치 않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쇄신책들, 공천 혁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새로운 어떤 전략이 나온다면 그 부분이 통할 수도 있지만 네. 예.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집토끼를 장악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산토끼를 잡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카드일 수도 있다. 예. 이 점을 그럼에도 꼭 불구하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임박해 있는 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황교안 카드가 가장 강력해 보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 여론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론에서 상당히 앞서가 있고요. 오세훈 네. 후보라든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리고 결국 당원들 구성비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친박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리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과연 뛰어들지 이 네. 문제가 좀 변수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죠. 결과 간단히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리얼미터가 실시한 국정수행평가 결과는 긍정평가가 49.1%로 지난주보다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소폭 증가해서 45.6%. 여전히 긍정이 부정을 앞서는 결과지만 1일 조사 결과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화수목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6일치를 보면은 지난 금요일에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51.7%로 꽤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만 금요일에 48.8%로 긍정 응답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네, 저거는요. 네. 화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경제인들과의 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기업인과의 뭐, 대화. 네, 이재용 총수, 뭐 삼성 이런 분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경제 정보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50% 예. 돌파를 했는데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거치면서 손해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김정숙 여사까지 묶어서 초권력형 리스크 아니냐, 이 비리 아니냐, 게이트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긍정평가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네. 외에 또 어떤 사안이 있었을까요?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예. 평가요. 제일 큰 건 어쨌든 손혜원
의원의 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서영교 의원 예. 건,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 또 뭐 미세먼지가 네. 좀 심화되면서 탈원전과 공격했는데 저는 손혜원 의원 건이 네. 가장 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네. 이제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전 총리도 화요일 날 정계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1% 남짓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도도 금요일 날 좀 하락했습니다. 2, 3% 떨어졌는데 한국당 지지도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것은 지나치게 좀 정치 공세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네. 국민들의 우려도 또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뭐 공세를 취하는 쪽에도 특별히 유리한 건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한국당 지지율도 이제 이번 주에 소폭이긴 합니다만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했죠. 네.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해서 이제 입당 효과도 있긴 했는데 네. 지금 같이 경쟁을 하는 주자들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고 보고요. 또 이제 그 북한 주적 국방 백서에 삭제한 것과 네.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 탈원전 재검토 관련해서도 이제 여야가 이제 갈등이 심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갈등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도 좀 살펴볼까요?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높인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우리 박 부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여론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가장 큰 상승 요인인 것 같아요. 네, 화요일 날 그 경제인 면담이 있고 수요일 날 또 울산 가서 네.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죠. 예. 예.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적혀 있는 탈원전, 미세먼지 관련 논란도 공세를 야권에서 취했지만 관련된 팩트 체크 보도들이 꽤 많이 나오면서 네. 그렇게 공세를 취한 쪽에 유리하게만 흘러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초까지는 이제 월화 지지율은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40% 중반 후반으로 예.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 탈원전 재검토 얘기를 했던 게 네. 지난 주말이었는데 때마침 월요일 날 이제 미세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야당 보수 언론에서 이게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주초에는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팩트 체크를 하면서 중반에 또 경제인 예. 또 간담회를 하면서 50% 초반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주간 집계가 모처럼 50%대로 마감이 되는 듯 했었는데 네. 주 후반에 이제 손혜원 의원 건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아쉽게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49.1%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이게 저 주말을 거치면서 두 가지의 내부 갈등이 노출이 됐었어요. 하나는 이제 원전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지난 주말이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용호 의원이라든가 송금주 의원들의 입당과 복당 관련해서 허용할 거냐 해서 순혈주의 논란이 또 일어났거든요. 근데 되게 내부 갈등이 여당 같은 경우 일어날 경우에, 또 한 가지는 당청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에 진화한 것은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손혜원 의원의 문제가 좀 커지면서 지지율이 소폭이나 하락했다. 근데 이제 저는 손혜원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동기 자체는 굉장히 순수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수가 꽤 있었다고 보지만 네. 결국은 지금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 훗날 두고 보면 이 지방의 그 도시 재생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무모하게 도전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훗날에는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려면 적어도 4년 임기 동안 내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손혜원 의원의 행보 또한 예. 의미 있는 측면도 있다.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번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 일단 문 대통령의 지지도를 낮춘 요인 가장 대표적인 게 손혜원 투기 의혹인 네, 네. 건 분명한데 네. 이것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된다는 저는 일단 좀 뜻으로. 탈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당 부분 해명을 했고 검찰 수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조금 이따 또 한번 네.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연령대별로 봤을 때 어떤 연령대에서 문 대통령 지지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20대는 올랐고요. 30대는 떨어졌고 나머지 연령대는 뭐 지난주와 뭐 큰 비슷했고요.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그 20대에서 이제 올랐다는 것은 이제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또 네. 경제 행보를 하면서 취업을 앞둔 20대가 기대감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예. 네. 30대는 한 6%포인트 가량 떨어졌는데 손혜원 의원 관련된 예. 그리고 또 서영교 의원과 관련된 건들이 영향을 미친 네. 것 같은데 뭐 지역별로 보면은 뭐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네. 이번 목포의 중심 지역인 호남 지역에서는 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건이 고정 지지층은 결집을 시키고 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일부 이탈하는 세력이 좀 생기고 뭐 예. 이런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주간 단위로 종합해봤을 때는 뭐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직업별로 나누어 봤을 때는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까? 직업별로 이제 자영업층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30%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2, 3개월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부정평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네. 무직하고 또 가정주부층이 부정평가가 높은데요. 네. 뭐 이런 손혜원, 서영교 의원 관련된 건들이 사실 이제 자영업층 같은 경우는 정치 관여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예. 자영업을 하면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정치나 정책과 관련해서 또 본인의 자영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여도가 높은 계층일수록 지금 부정평가 좀 높다라는 점은 청와대에서도 좀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끝으로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뉴스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 박 대표께서는 어떤 사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주초에는 여전히 그 손혜원 네. 의원의 문제가 조금 다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예. 이 4사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목요일날 발표합니다. 네.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공정경제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합니다. 네. 수요일날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산자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공정위, 기재부 이런 여러 그 관련된 부처가 모여서 그 현 정부의 경제 세 축 중에 하나가 공정경제 아닙니까? 네. 공정경제의 기반 속에서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된 메시지가 어떨지 그리고 남북미 지금 스톡홀름에서 그 실무자 회담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손혜원 투기 네. 의혹 이 변수는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이제 네.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지율에 뭐 긍정 부정보다는 좀 수평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은 호재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김태우 전 수사관이 또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은 공익 제보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 폭로를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아시안컵이 이제 내일 바레인과 이제 대전 앞두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것도 국정 지지도에 네, 영향을 네, 미칩니까? 스포츠, 뭐 올림픽이나 이제 국제 경기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한테 이기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요, 지면은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아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제 구속 여부, 이제 수요일날 영장 실질 심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네. 만약 구속이 될지 혹은 이제 구속이 안 될지에 네. 따라서 지지율이 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네, 주요 요인이라고 금주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 물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민 물가. 네. 왜냐하면 이제 설을 앞두고 이제 물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부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잘 관리해야 할 대목입니다. 예, 일단 이번 주로 집중해 보면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뭐 구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전문가들도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23일로 잡혔죠? 네, 23일 날 하면은 당일 날 밤이나 네. 24일 새벽에 나올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구속된다면 네. 이게 긍정 요소입니까? 부정 요소입니까? 우리가 지지도 지난번에도 측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하냐 안 예. 해야 하냐 여론조사 해보면 해야 한다는 여론 6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면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건은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대통령 지지도에는 또 작용과 반작용으로 지금 반작용으로 작용한 경우가 있어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결집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구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보층이 결집해서 대통령 지지율에는 또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한국은행 경제 성장 전망치가 네. 예, 이번 주에 나오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몇 퍼센트 정도면은 긍정적이고 일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대략 2.7에서 뭐 2.6 뭐 이런 정도로 예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게 2.6으로 성장- 하면은 이제 0.1% 포인트 낮춰지는 건데. 이제 언론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 네. 언론이 굉장히 또 위기 프레임을 가동할 텐데 예. 최근에 대통령이 경제 집중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0.1%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